그러니까 우리 과거의 4년 주기라고 하는 건 뭐냐면 고속도로에서 가면 4년에 한 번씩 일정 거리마다 휴게소가 나온다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4년마다 불장이 온다. 반감기가 지나고 1년 뒤면 불장이 온다. 이렇게 고정된 환경을 말했는데 여기서는 처음에 휴게소까지 가는 거리에서 그 다음에는 그보다 2배를 더 가야지 휴게소가 나오고 그 다음에는 거기서 2배를 더 가야 나온다는 겁니다. 그 배율을 페레노드는 2.07이라고 하는 이제 배율을 찾아낸 거예요. 네, 안녕하세요. 이장우의 비트코인 머니플랜입니다. 요즘에는 뭐 비트코인이 얼마 간다, 뭐 언제 갈 것 같다, 뭐 반감기 주기, 뭐 4년 사이클 이런 얘기하면 또 그 얘기냐 뭐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할 정도로 그 과거에 그런 비슷한 얘기들이 많이 나왔는데 잘 틀리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은 주식과는 명확히 다르거든요. 뭐 기초 자산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매출이나 이익이 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비트코인 가격 흐름에 대해서 단기적으로는 어차피 못 맞추니까 크게 막 전망하려고 하지 않지만 중기적으로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갈 금액까지 이런 것들은 많이 생각을 하고 고민을 하고 하는 편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그래도 과거에 희소성만을 강조했던 반감기 때 비트코인이 나오는 것들 S2F 모델이라고 하죠. 스톡 투 플로우 모델. 비트코인이 새로 생산되는 것과 기존 재고량과의 어떤 비율을 가지고 비트코인 가격 모델을 했던 스톡 투 플로우 모델이나 뭐 4년 사이클이나 또는 반감기 사이클 이런 것보다는 지난번에 한번 소개해드렸던 이 파워로우 모델 몇 법칙에 의한 가격 흐름 이것이 조금 더 정확성이 높다라고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지금 보여드리는 요 차트거든요. 그래서 이 차트는 뭐냐면 여기 몇 법칙 결국 비트코인은 네트워크 법칙에 따라서 그러니까 어떤 도시의 성장, 인터넷의 성장 이런 것과 같은 형태로 로그적으로 성장을 하는데 이 시간도 로그의 형태고 이제 가격도 로그 함수적으로 성장을 한다 이런 겁니다. 지수적으로 성장을 하는 게 아니라 그게 지금 보면 여기 녹색 선이 쭉 일직선이 돼 있죠. 근데 뭐 어떨 때는 이 녹색 선보다도 월등히 많이 올라갔다가 과열이 됐을 때 또 어떨 때는 녹색 선보다도 월등히 내려갔다가 뭐 2014년도에는 녹색 선보다 되게 높게 가격 형성됐다가 또 2017년도 높게 형성됐다가 많이 내려갔다가 뭐 이런 흐름을 보이긴 하지만 결국 이 녹색 선의 흐름에 따라서 이제 쭉 성장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 이게 이제 우리가 파워로우 모델 몇 법칙에 의한 비트코인 가격의 성장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걸 보더라도요. 어떤 부분이 있냐면 뭐 2011년이나 2013년이나 2017년이나 또는 뭐 2021년이나 이 녹색선이 있긴 하지만 이거보다 과열이 됐을 때 그러니까 버블이죠. 버블이 되는 시점을 파워로우 모델이 그걸 맞추고는 알지는 못하거든요. 그러면은 저 현상은 왜 생길까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해봤고요. 뭐 단기적으로 시장이 과열 그래서 뭐 MVRV 지표나 이런 것들을 보기도 하고 했는데 사실 MVRV 지표도 지금의 과열 수준을 측정하는 거지 앞으로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MVRV가 너무 과열이다. 너무 바닥이다. 그래서 지금이 바닥일 확률이 높다, 지금이 고점일 확률이 높다라는 거지 앞으로 어떤 시기에 이게 그렇게 갈 거다라는 걸 제시하지 못해요. 어떤 모델도 그걸 제시를 잘 못하긴 하는데 오늘 그런 부분에 제가 최근에 되게 흥미로운 하나의 이론을 좀 본 게 있어서 좀 소개도 좀 드리고 그 이론이 이제 결국은 2025년도에 비트코인 불장은 없다, 버블은 없다. 2027년도 1분기에 있다. 2026년도 4분기부터 2027년도 1분기에 그게 온다. 그 모델에 따르면 그런 결론에 도달하거든요. 그리고 그때의 가격은 30만 불, 35만 불 정도 수준이다. 되게 흥미로워서 그 이론들을 보고 나름 리서치 자료들을 이제 AI를 통해서 더 추가 분석을 해서 오늘 조금 이제 터프하긴 하지만 잠깐 소개를 해드리면 흥미로울 것 같다. 그리고 이게 좀 더 의미가 있으면 이후에도 조금 더 딥하게 들어가서 풀면 좋을 것 같다라고 싶어서 그거를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딥 리서치를 활용해서 그 관련 모델을 좀 추가적인 배경과 원래의 어떤 이론과 이런 것들을 좀 섞어서 한 자료들 쭉 만들어 봤는데 여기 지금 보이시는 건데 스테판 페레노드라고 하시는 천체 물리학자가 한 이론인데 이 제목 보면 이산 척도 불변성에 대한 심층 분석 연구소 이렇게 이걸 하나씩 다 하면 아마 보시다가 다 나가시고 다른 채널을 보시기 때문에 핵심 내용만 한번 짚어서 흥미로운 부분만 하고요. 결론은
이 모델에 의하면 2027년도 1분기가 다음 버블의 어떤 정점일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이거는 이미 작년 이전에도 이미 많이 언급이 됐었는데요. 이분은 시장에 잘 알려진 건 아니지만 2025년 버블은 없다라고 이미 얘기했던 그런 사례도 있기 때문에 한번 좀 재밌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걸 이제 하셨던 분이 그 천체 물리학자예요. 그러니까 뭐 금융업계 종사자도 아니고, 근데 그분은 이 비트코인이라는 자산을 어떻게 봤냐면, 그러니까 단순한 금융 자산이 아니라 그러니까 거대한 물리적 에너지 시스템으로 좀 이게 본 거죠.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법칙 이름이 이제 로그 주기 몇 법칙이라고 하는 LPPL 이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몇 법칙이 있죠. 이거와 상호 보완되는 겁니다. 기존의 몇 법칙은 고속도로 같은 거죠. 고속도로. 비트코인 가격의 방향성을 어느 정도 이제 물리 법칙에 쭉 보여준 것이라면, 근데 그 중간중간에 막 버블이 언제 생겨 이런 것들은 잘 알 수 없거든요. 근데 LPPL 이론 같은 경우는, 로그 주기 몇 법칙 같은 경우는 그 중간중간 휴게소가 있잖아요. 이 휴게소가 어딘지, 어느 곳에 가면 버블이라 좀 쉬어가야 되는지, 어느 단계 가면 산지, 이런 것들을 물리 이론을 통해서 이제 발견하게 되는 그런 좀 약간 상호 보완적인 관계죠. 이렇게 좀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LPPL 이론이 기본적으로 사용한 근저에 있는 이론은 모델은 JLS라고 하는 모델인데, 이거는 1990년대 중반에 디디에 소르네트라고 하는 이제 박사님께서 하신 건데, 이건 어디에 사용된 거냐면 지진 있죠. 지진이나 건물의 어떤 파열 이런 것들에 많이 사용되는 하나의 모델이었어요. 여기서 말하는 핵심은 뭐냐면, 우리가 보통 금융시장의 붕괴라고 하면 뭐 예를 들어서 뭐 2022년에 비트코인이 하락된 거, 2018년도에 하락된 거, 또는 뭐 다른 금융시장의 붕괴, 이런 금융시장의 붕괴가 어떤 외부의 뉴스나 또는 외부의 사건으로 인해서 촉발되는 게 아니라, 이런 붕괴들은 시장 내부의 이제 불안정성이 좀 극대화가 돼서 내생적 임계점에 약간 도달을 하면서 약간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부의 요건 때문이 아니라 내부에서 뭔가 계속 생기고 있는데 이게 골마 터져서 이게 폭발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붕괴의 원인을 외부에서 찾는 게 아니라 내부에서 찾는 거고, 내부에서 어느 정도 그 신호를 이제 알 수 있다라 그런 이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예가 이제 지진인데, 지진 보면 왜 그런 것도 있잖아요. 단층 대 단층이 만나서 미세 지진들이 계속 나고 하면서 특정 시에 딱 되면 큰 지진으로 약간 방출되는 이런 것들과 비슷한데, 그런 걸 알아내는데 한 모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게 좀 신기한 건 뭐냐면, 여기서 역설적이게도 뭘 사용했냐면, 그 경제학에 보면 그 합리적 기대 가설이라는 게 있는데요.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합리적으로 분명 활동을 하는데 그걸로 인해서 이제 거품을 설명을 하는 거예요. 우리 보통은 버블은 비이성적인 환경이잖아요. 합리적으로 투자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생긴다라고 하는데, 여기에서는 이런 합리적 기대 가설을 가지고 설명하는데 조금 이제 납득이 된 거는 뭐냐면, 투자자들은 합리적으로 이제 활동한다는 건데, 그러니까 시장이 과열이 될수록 이제 붕괴 확률이 높아지죠. 근데 시장의 합리적인 투자자들은 이미 알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위험신을 올라가는 것, 그리고 어느 시점에 붕괴가 될 수 있다라는 것. 근데 그 위험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투자를 하는 이유는 그 위험을 감안하더라도 더 큰 보상, 더 큰 수익이 생기기 때문에 투자에 들어간다라는 겁니다. 그러려면 이 가격은 그 위험 대비해서 더 많은 수익을 거둬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더 빠르게 초지수적으로 가격이 성장한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가격이 가속화가 되면 다시 이거의 붕괴 확률을 높이게 되는, 이런 이제 우리가 양성 피드백이라고 하는데, 이런 양성 피드백 루프에 빠진다라는 겁니다. 이 개념에서 보면 좀 어려운 표현이긴 하지만 이산적 척도 불변성이라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DSR. 그러니까 특정 배율이라는 게 나오는데, 이게 뭐냐면 아까 파워로우 법칙이 하나의 고속도로이고, LPPL 모델이 그 중간중간에 휴게소의 위치를 어느 정도 예상을 할 수 있다는 거 본다면, 그 휴게소의 위치가 뭐냐면 결국은 시장이 과열 폭등되는 시기를 말하는 거죠. 우리가 뭐 불장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우리 과거의 4년 주기라고 하는 거 뭐냐면, 고속도로에서 가면 4년에 한 번씩 일정 거리마다 휴게소가 나온다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뭐 4년마다 불장이 온다. 반감기가 지나고 1년 뒤면 불장이 온다. 이렇게 고정된 이 환경을 말했는데, 여기서는 특정 배율이 있는데 처음에 휴게소까지 가는 거리에서 그 다음에는 그보다 2배를 더 가야지 휴게소가 나오고, 그 다음에는 거기서 2배를 더 가야 나온다는 겁니다. 그 배율을 여기 페레노드는
2.07이라고 하는 이제 배율을 찾아낸 거예요. 이 2.07을 우리가 비유를 하면 이런 겁니다. 파워로우 모델을 가지고 한번 좀 더 설명해 볼게요. 여기 그래프가 있잖아요. 우리 2011년도에 하나의 버블장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파워로우의 녹색선 대비해서 비트코인의 가격이 굉장히 급등한 걸 좀 볼 수 있습니다. 2011년. 그리고 그 다음 이제 불장이 언제냐면 2013년입니다. 2013년도에 이 녹색선 대비해서 비트코인 가격이 굉장히 급등한 걸 보이시죠? 요게 처음에는 2년에 걸쳐서 있었고요. 그리고 2013년에서 그 다음 불장이 2017년도에 있습니다. 4년이 걸렸거든요. 약 4년을 하는 거고, 요 배수를 페레노드 같은 경우는 이제 전체 물리학자는 2.07이라고 하는 거예요. 2.07배씩 늘어난다. 그럼 2017년도에서 그 다음 이제 폭발적인 버블장은 똑같이 4년이 아니라 8년 정도인 거죠. 2.07배가 들어간. 그래서 배율이라고 하는 거는 그런 늘어난 시점을 얘기하는 거고, 그 시점이 2027년 3월 정도 되는 시기라고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게 뒤에 좀 나오고요. 그러면은 이제 2021년도도 우리가 한번 뭐 4년 주기로 불장이 온다고 했었고, 2025년도도 불장이 온다고 했었잖아요. 그 2021년도와 2025년도는 여기서 말하는 기본 불장이 아니라는 거죠. 약간 약한, 악기에서도 배음이라고 하는데 기본 소리 말고 딸려 나오는 소리가 있답니다. 그 배음, 그러니까 우리가 지진 같은 경우도 보면 전조 현상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비유를 한 건 뭐냐면 강철을 휠 때요. 철을 휘어서 부러뜨릴 때 한 번에 부러지는 게 아니라 우두둑 그러다가 그다음에 우지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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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딱 부러진다라는 거죠. 그 전에 전조 현상들이 있는데 2021년도와 2025년도의 상승은 이 시스템 내에서 전조 형상에 가까운 하나의 상승이었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좀 궁금증이 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왜 하필 이게 비트코인이냐? 그럼 이게 그렇게 잘 맞는 원리였으면 기존 금융시장이 이렇게 오랫동안 있는 상태에서 왜 이 모델이 적용이 안 됐고, 왜 이 모델이 기존 금융시장에서의 붕괴를 맞춰내거나 버블을 맞춰내지 못했냐, 이런 이제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여기서 이 페레노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러니까 전통적인 주식시장 같은 경우는 외부 변수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의 실적, 금리, 그다음 지정학적 리스크도 다 변수고요. 이런 외부 이제 변수들이 많기 때문에 이게 자연적인 물리 법칙이 하는 데 있어서는 안 맞는 경우가 되게 좀 많이 있고, 근데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이제 전통 주식시장보다는 변수가 좀 적은 편이다. 그러니까 중앙 주체가 사실 없고, 그리고 공급 스케줄도 이미 수학적인 메커니즘으로 고정이 돼 있잖아요. 몇만 개 발행되고 몇 년도에 몇 개가 줄어들고 다 정해져 있고, 그리고 이제 가치의 원천이 기본 금융시장 같은 경우는 회사의 매출이나 수익이 그 주식시장의 원천이기 때문에 과열이 좀 된다고 하더라도 그만큼 매출과 수익이 잘 나면 이게 좀 더 뒤에 나올 수도 있고 그런 거잖아요. 근데 여기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이 가치가 나오는 원천이 오로지 네트워크 참여자들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나오는 형태고, 이제 에너지 투입을 통해서만 비트코인을 새롭게 만들어낼 수 있으니까 채굴, POW,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이런 법칙, 자연적인 어떤 물리학적 법칙, 또 사회적 상호작용이 지배하는 또 순수한 물리적 시스템에 굉장히 잘 맞는 하나의 형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뭐 이것도 꽤 의미가 있다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기존의 몇 법칙과 요 법칙이 있는데 LLPL, 로그 주기 몇 법칙이라고 표현을 할게요. 기존의 몇 법칙은 비트코인의 가격의 하나의 방향을 쭉 만들어내는 형태이고, 이 로그 주기 몇 법칙은 그 중간중간 과정에서 이 기본적인 녹색선을 벗어나는, 그러니까 버블이 되는 지점이 언제인지를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는 그 모델을 제공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7배나 이런 것들이 왜 생기는지를 좀 언급한 게 있는데, 투자자들의 시간 지평이 다 다르다고 합니다. 맞죠? 그러니까 우리가 단타를 하는 트레이더들이나 한 6개월에는 1년 정도를 보고하는 뭐 스윙 투자자들도 있고, 또 저처럼 1년, 3년, 5년 하는 장기 투자자도 있으니까 이 각각의 이제 투자자들이 시간 지평이 다 다른 그 상황이 투자자들 집단들의 어떤 상호작용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이런 기본적인 이산적 척도 불변성 수치 2.07배라고 하는 이런 것들도 뽑아낼 수 있는 하나의 환경이라고 하는 부분도 좀 인상 깊었고요. 마지막으로 달러는 달러의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통화가 공급이 되잖아요.
약간 오염이 된 부분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의 가격, 이것도 금 대비한 가격을 볼 때 이게 이제 버블이 있었는지 안 있었는지를 좀 더 정확히 평가할 수 있고, 그래서 금 대비 비트코인의 가격 지수를 보면 현재 비트코인의 위치가 정확히 어딘지 이런 것도 좀 판단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 차트도 제가 가져와 봤거든요. 금 대비해서 비트코인입니다. 이미 금이 또 많이 올랐기 때문에 최근 뭐 한두 달 엄청 많이 빠진 게 보이죠. 이게 지금 어느 정도 수준으로 빠졌냐면 2021년도에 4월 달에 한번 탑 찍고 그 다음에 6, 7월 달에 많이 하락을 했죠. 그 수준까지 지금 떨어져 있는 상황이고요. 금 대비해서 이렇게 비트코인 차트를 보면 마치 하락장이 온 것 같은 이 하락률을 보이긴 하거든요. 비트코인 가격만 보면 뭐 1억 2천, 3천으로 높잖아요. 그래서 요 시점이 결국 비트코인이 나중에 가격 전환을 하는 거에도 영향을 미치고, 이제 금이 비트코인보다 6개월에서 1년 정도 더 선행하는 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본다면 지금이 그래도 하락해서 꽤 많이 온 시점이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요 시점. 그래서 지금 보면 이게 2021년도에 요 상승, 2021년도에 2번, 그리고 2024년도, 5년도에 3번에 한번 탑을 찍었죠. 이러한 지금 지점들이 2027년도에 기본 모드에서의 버블 장을 만들기 위한 사전의 어떤 전조 단계의 그 상승이다라고 해석하는 게 여기서 말하는 이거고요. 이제 여기를 정리를 해보면 여기서는 비트코인 나이 기준으로 이렇게 보는데, 비트코인이 2009년도에 나왔으니까 나이 기준으로 봤을 때 18.4년 되는 시점에 다음 거품이 나올 거라고 좀 보는 거고요. 그 시기가 올해 4분기에서 내년 2분기 사이 정도가 될 거다라는 겁니다. 뭐 오늘은 이런 내용이 좀 있었다. 그래서 지금 뭐 가격이나 이런 것들이 어떤 전망을 해야 될지 되게 애매한데, 저는 이걸 보면서 이런 생각 들었거든요. 제가 쭉 투자를 하면서 이제 경험치에 의한 어떤 것들이 있어요. 근데 요 이론을 가지고 대입해서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꽤 좀 맞아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었고, 기존의 S2F나 이제 단순 몇 법칙이 설명이 안 되는 부분들, 그리고 2021년도와 2025년도가 불장이 안 나왔던 그런 부분들도 설명이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요즘에 벤자민 코hen 같은 기술적 투자자가 많이 얘기하는 이 상승장의 이 간격이 더 넓어지고 있다, 1년씩, 이런 부분도 거기도 경험치로 얘기를 하는 거지만 이거를 이제 물리학적 하나의 이론을 가지고 설명하는 부분이 좀 의미 있는 데이터로 좀 보여졌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스테판 페레노드가 한 분석을 가지고 다뤄봤고, 대략의 미래에 어느 정도 시점에 가격이 온다라고 주장한 사람이 있다라는 것 정도로 참고하면 좋고, 저도 이게 되게 흥미로워서 앞으로 더 파면서 또 공유해 드릴 부분이 있으면 또 컨텐츠를 만들어서도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조금 어려운 내용이었는데 제가 전부 다를 자세히 다루지 못했지만 대략 이런 것들이 있는 걸 한번 봐주시고요. 여러분 투자에 많이 도움이 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좋아요, 구독, 또 댓글까지 남겨주시면 다음에도 더 좋은 콘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